우리는 흔히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이론을 처음부터 아예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년대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는 비웃음과 조롱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지구 공동설을 한낱 웃긴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아하, 그래도 그건 적절한 비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진짜 과학자였지만 지구 공동설은 그야말로 음모론 아닌가요? 라고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구 공동설에 대한 반박 근거를 즉시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이 주장에 반론을 하려면 우선 이 설이 언제 왜 등장했고 지금까지도 지지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부터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의 성립사. 지구 공동설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종교는 지구 내부 어딘가에 수많은 죄인들이 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명계가 지구 속에 있다고 믿었고, 죽은 자의 영혼은 저승의 강 스틱스를 건너기 위해 뱃사공 카론에게 삭슬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소설가들 역시 속이 빈 지구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쥘베른의 명작 지구 속 여행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작가들이 이런 비어있는 지구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건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현대에도 SF 작품이나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서는 지구 속에 바이킹이나 공룡이 산다는 설정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런 발상은 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콜라반도 초신부 굴착공에서 약 10km 깊이에서 지옥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괴담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지구 공동설을 떠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를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의학 과학 잡지들이 앞다퉈 다뤘다는 겁니다. 게다가 녹음을 실제로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수많은 순박한 독자들이 여전히 그 지옥의 목소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구 공동설에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은 1692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천체망원경을 개량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헨리 또한 천문학자로 헨리 해성 관측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죠. 그리고 그는 과학적 근거를 내세운 최초의 지구 공동 이론을 제안한 인물로서도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의 이론은 지구의 자기장 관측 결과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극의 이동은 지구 안에 존재하는 세 개의 껍질이 각각 독자적인 자기극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자기장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담한 주장인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기극이 이 껍질을 덮고 있는 자기성 물질의 일부일 것이라고까지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추론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껍질들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두더지 인간과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일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한 겁니다. 1774년 자기장의 이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제시되면서 헨리의 이론은 부정되었지만 지구 공동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위대한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이름도 이 이론과 종종 함께 언급됩니다. 특히 지구 공동설을 다룬 몇몇 책자나 자료에서는 오일러가 이 가설을 지지했으며 내부에 태양과 지적 생명체, 그리고 양극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계산으로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오일러 본인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의 양극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발상은 1812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퇴역군인 존 클리브스 심스 주니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식 열정과 추진력으로 수많은 기사와 강연을 통해
지구 공동설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극과 남극에는 수천 마일 규모의 입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많은 지지자들을 이끌었고 북극에 있는 입구를 찾기 위한 탐험에 자금을 지원하자며 일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 의회의 대다수는 이 탐험 계획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애덤스가 진심으로 지구 공동설을 믿었는지 아니면 북극 탐사를 위한 구실이 필요했던 건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자연과학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관 중 하나인 천문대를 설립한 인물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임기 중에 극지 구멍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는 실현되지 못했고 후임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이 모험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열혈 지구 공동론자로는 2014년에 월드 탑 시크릿 Our Earth is Hollow를 출간한 로드니 M. 클래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드니는 16살 때 처음 지구 공동설에 매료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증거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한 권 분량의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쓴 책에는 극지방에 구멍을 찍은 위성사진, 오로라 그래프, 지진 분석 자료 등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오로라 현상을 지구 내부 태양에서 북극 구멍을 통해 분출되는 태양풍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로드니는 단순히 지구 내부가 비어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개 부족이 지표면에서 지구 내부로 이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내부 세계가 너무 심심하지 않도록 과거 그린란드를 정복한 바이킹, 2차 세계대전 당시 피난온 독일인, 심지어 이누이트족까지 지하에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니가 책만 쓰고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인 2003년, 그는 스티브 커리와 함께 우리의 속 빈 지구로 가는 항해라는 탐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탐험은 1단계에서 특수 항공기를 이용해 북극 입구를 탐색하고 2단계에서는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을 전세내 실제로 내부로 항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2006년 예정된 첫 비행을 3달 앞두고 동료 켈리가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달 뒤 그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지구 공동 탐험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로드니는 지구 내부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14명의 증언을 자신의 책에 실어 그들의 여행 체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애초에 로드니는 행성도 별도, 소행성도 전부 내부가 비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지구 공동설에도 뭔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이 생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건 그냥 말도 안 된다 고만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누군가의 착각이나 믿음에 휩쓸리기 쉬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로드니 같은 사람들은 극지방의 구멍이 위성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는 등 지구 공동설을 부정하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진실을 숨기고 내부 인류나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금융자본가들이 벌이는 음모라는 겁니다. 항공기의 비행 경로는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위성 사진도 달 착륙처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자주 인용하는 건 1960년대 후반에 촬영된 중앙에 검은 구멍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여러 장을 이어붙인 모자이크 이미지이고 그 타원형 어두운 부분은 단지 합성 처리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극지방을 직접 촬영한 모자이크가 아닌 고화질 사진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 어디에서도 구멍이나 터널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책에 실린 지구 내부에서 돌아온 목격자들의 증언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독일 잠수함의 승무원이었던 카를 웅거는 1943년 그들의 잠수함이 남극의 구멍을 통해 고도 문명을 지닌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로드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력한 증거로 리처드 버드 제독의 일지에
1947년 북극에서 녹지와 매머드가 있는 땅을 보았다고 적혀있다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당시 버드 제독이 북극이 아니라 남극에 있었다는 사실은 로드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극이든 남극이든 그런 세세한 건 중요하지 않고 실존 인물인 제독이 했다는 말이라는 점만이 핵심이었던 거죠. 자, 이제 북극이나 남극의 구멍 이야기나 이른바 목격자들의 증언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현대과학의 연구를 떠올려 봅시다. 사실 17세기 헨리는 지구의 평균 밀도를 계산하면서 오류를 범했고 그 잘못된 계산을 근거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5.5g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즉, 지각의 평균 밀도가 2.6g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밀도를 가진 멘틀과 핵이 존재해야 하고 그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을 여지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구 공동설의 주장은 기초적인 물리학 지식만으로도 쉽게 무너집니다. 게다가 현대과학은 인공위성을 통한 중력 데이터 그리고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에 대한 수많은 분석 결과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지각,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된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조사에서도 빈 공간은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속이 빈 지구나 다른 천체는 중력에 의해 즉시 산산이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가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평면지구설, 지구공동설, 우주가 거대한 바위 속에 존재한다는 이론까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헨리처럼 현명한 인물조차도 한때는 그런 기발한 이론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헨리의 경우는 단지 지구의 밀도를 잘못 계산했던 것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오늘날처럼 과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양도 풍부한 현대인들이 여전히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건 훨씬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